저를 포함하는 중국을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이라는 총가속사를 빨리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 종말은 외부의 압력과 동시에 내부의 붕괴가 맞물리는 폭발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을까요? 시진핑이 지난 14년간 쌓아올린 1인 독재, 시황제의 모래성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비서실장이자 실질적인 2인자인 차이치 중공의 중앙서기처 제1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이 비밀조사단을 통해 조사한 경제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TV 차이나 리포트 30번째는 시진핑 책상에 던져진 사망신고서 최측근 차이치 폭로로 발칵 뒤집힌 중난하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중국의 체제 붕괴는 경제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붕괴 형태는 아마도 밀란이나 시진핑 암살 혹은 군사 쿠데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중국 경제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시진핑의 통치 스타일은 단순한 정책적 선호를 넘어서서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과 중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와 공산당 당내 비판 세력 사이에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총돌격을 명령하는 이른바 총가속사로 불릴 정도입니다. 시진핑을 총가속사라고 비아냥대는 이유는 시진핑이 집권 이후 불필요하게 서방과의 갈등을 극대화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고 시진핑 자기중심으로 충성을 강요하면서 내부 권력 구조를 경직화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체제의 종말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냉소적 평가를 반영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진핑의 통치 철학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돌격 앞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식이죠. 시진핑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사실 통치 철학도 아니고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컴플렉스가 결국 시진핑 리스크, 리더십 리스크로 나타난다고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초딩 출신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어찌어찌 하다가 최고 권력을 휘어잡으면서 혁명 후에 태자당 귀족 그룹 내에서조차도 그동안 괄시받았던 초딩 학력 콤플렉스와 무시당했던 왕따 콤플렉스에 대한 화풀이가 시진핑의 통치 철학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공직생활 내내 참모진이 작성해준 원고를 읽는 수준에 불과한 사고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마저도 제대로 원고를 읽지 못하고 매번 중요한 내용에서 발음이 틀리는 바람에 마치 개그 콘서트와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만들고 있을 정도로 지적인 폐쇄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진핑이 복잡한 글로벌 거시경제라든지 지정학적 외교안보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해도 리더 리스크, 즉 시진핑 리스크가 얼마나 위험한 정도인지를 대변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인 위기가 감지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부족한 가짜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시진핑의 비서실장으로 실질적인 2인자인 차이치 중앙서기처 제1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은 자체 비밀 조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체제 붕괴 위기가 이제는 경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주장이 중화권 전문가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하겠습니다. 중화권 전문가는 시진핑 충성파들이 중국 경제 광명론, 즉 중국 경제 전망은 밝다는 선전은 허구이며 실제로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가 결국 정치적 쓰나미로 체제 붕괴 위기를 몰고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중화권 전문가는
최근 내부 정보를 근거로 시진핑의 최측근인 차이치는 중국의 실제 실물 경제를 비밀리에 조사한 뒤에 극도로 비관적인 내용의 극비 보고서를 시진핑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가짜 통계를 일삼는 통계국의 자료를 무시하고 실제로 조사한 이 보고서는 중국 실물 경제의 심각한 침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위기를 경고했다는데요. 시진핑과 최고 지도부가 비로소 위기를 느끼게 한 이 비밀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만약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시진핑의 통치 모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체제적인 붕괴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중화권 전문가는 차이치가 시진핑에게 보고한 위기 상황 경고 비밀 보고서에는 세 가지 구체적인 통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제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PPI, 즉 공장에서 출고될 때의 상품 가격이 42개월 연속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공장 출고 가격이 42개월, 즉 3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하락한다는 것은 공장들이 점점 더 적은 돈을 벌고 있으며 심지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통계와 중국 경제 광명론과는 반대되는 결과죠. 둘째, PMI, 즉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17개월 연속 50포인트 미만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의미는 1년 5개월간 연속해서 제조업 전체가 성장이 아닌 위축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중국 제조업도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경제가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죠. 셋째, 주요 산업별 현황입니다. 실제로 41개 주요 산업 중에서 31개 산업의 공장 출하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의 기업별 비용은 50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기업 이익률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인 4.8%까지 떨어졌고 총 이익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 지표에서 위 세 가지 현상의 의미를 요약하면 생산 제조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유는 거의 전무한 수준인데다가 주요 산업 분야는 4분의 3이나 되는 산업 영역에서 제품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악순환의 사례인데 시진핑은 디플레이션이 어떠냐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경제에 무지하다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악순환이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기업이 가격을 낮추면 수익은 더욱 줄어들고 수익이 더 줄어들면 직원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고 그렇다면 안 그래도 내수 경제 즉 소비는 더욱 위축됩니다. 시진핑은 디플레이션이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은 상품을 판매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추어야죠. 이렇게 디플레이션 악순환은 한마디로 마치 경제 전체가 모래늪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이고 경제는 붕괴되고 체제 위기를 자초하죠. 중국 공산당 당교의 전 교수였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차이샤 교수는 이미 2024년부터 2025년이 중국 경제 불황의 첫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차이샤 교수는 2025년이 지난 10년 중 최악의 해이자 향후 10년 중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중국 경제가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차이샤 교수의 예측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시스템의 5가지 치명적 징후는 뭘까요? 첫째는 내수 부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바로 그 치명적인 원인이죠. 둘째는 청년 실업 대란입니다. 매년
1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오지만 청년 실업률은 북경대 교수진의 연구에 따르면 무려 46.5%를 넘는다고 합니다. 역시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원인입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입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집단 부패와 재정 수익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토지 매각 대금을 부풀리며 그림자 부패를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갑자기 부동산 투기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막기 위해 은행 대출을 전면 금지시키자 자금 회전이 막히면서 지방정부, 금융권, 부동산 그룹으로 이어졌던 집단 부패와 재정 수익이 사실상 연쇄부도를 맞으면서 치명적인 부채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넷째는 중국 경제를 그나마 지탱하던 민간 기업과 경영 엘리트 및 민간 자본가 그룹의 탈중국화 러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탈중국화에 이어서 중국의 민간 기업과 자본가들이 중국을 탈출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경제 환경이 최악이라는 증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바로 타키투스 딜레마, 즉 인민들이 중공 당국과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신한다는 겁니다. 이 타키투스 딜레마, 즉 불신의 딜레마는 전체주의 국가가 붕괴하는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진핑이 무슨 말을 해도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는 이미 기업가들이 믿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는 민간 기업과 기업 엘리트들이 탈중국화 러시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고속 성장을 했던 중국 경제가 성장 엔진이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는 미국의 빌 클린턴이 중국을 WTO에 무임승차시키면서 고속 성장을 누렸지만 수출, 투자, 소비로 이어지던 WTO 무임승차 3대 성장 엔진이 꺼지면서 중국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목숨이 걸린 지방 고위 당직자와 고위 공무원들이 지방정부의 부채를 숨기고 있고 잠시 시진핑이 저가 공세로 밀어내며 반짝 성장을 보이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켰던 중국의 경제 성장은 사실상 디플레이션 악순환 궤도에 스스로 밀어넣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현재 중국에는 현재 네 가지 경제적 태업이 자발적으로 그러나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가 없는 중국.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거부하며 다음 세대를 만들지 않겠다는 비폭력 무제한 태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이 없는 미래가 존재할까요? 둘째는 기성세대들의 연금 납부 거부 현상입니다. 2025년 3월을 기준으로 무려 4,200만 명이 연금 납부를 거부하는 현상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었죠. 노후를 보장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기성세대는 연금 납부를 알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공포에 질린 중국 민간 자본의 대탈출입니다. 시진핑은 국진민퇴, 즉 국영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민영기업을 퇴출시키는 무자비한 사기업 탄압과 함께 민간기업 자본가들의 반간첩법 강화와 같은 저질 정책으로 민간 자본가의 재산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이탈은 시진핑 스스로 만든 패착이죠. 넷째는 중국 경제에 나타난 구조적 한계입니다. 노동인구의 감소, 사회 비용을 증가시킨 고령화, 불가능해 보이는 디레버리징, 즉 불가능한 부채 축소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미 깊숙이 빠져버린 디플레이션 악순환 함정, 1대1로 채무 외교와 늑대전사 외교로 스스로 자초한 외교적 고립 등은 이미 중국 경제의 추락을 막을 수 없는 붕괴를 재촉하는 구조적 한계들입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도 시진핑은 충성파들을 동원하며 2027년 사연임에 혈안이 되어 있고 사연임을 위한 자신의 업적을 가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의 정당성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고 시진핑 체제의 붕괴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음을 시진핑만 모르는 것이죠. 이런 건 한마디로 족합니다. 가짜로 권력을 탈취한 자들과 특히 시진핑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이 바보야. 문제는 집권이 아니라 경제야, 경제. 그렇지 않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최근 다시 자동 구독 취소, 자동 알림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 동지님들께서는 구독이 취소되었는지 알림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차이나 리포트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하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청년 시니어 애국조직인 자유주권총연맹 자주총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OKTV의 채널 구독으로 청년들의 애국운동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